안녕하세요.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강사 이성원입니다. 지난 시간 MLST 학습 전략 검사를 통해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고 학습 동기와 학습 목표 세우기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실제 학습에 들어가서 학습자가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부가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는 게임과 다르게 즐겁다는 생각보다는 어쩐지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즐겁게 학습을 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자들을 보면 재미있는 것을 공부하고 또 과목에 알맞은 공부법으로 승부하기를 한다고 합니다. 과목에 알맞지 않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 예를 들면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데 영어 단어는 전혀 외울 생각이 없거나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적절한 수학 공식을 공부하지 않는 것 등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집중 혹은 몰입의 즐거움을 느껴보기인데요. 이것은 학습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모르고 빠져 있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중과 몰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의 집중력은 매우 안전합니다. 마음은 방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에너지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며 여유롭고 편안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라고 어떤 무용수가 자기의 최고의 극강의 즐거움을 느끼는 상황에서의 상태를 설명한 건데요.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들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행복한 학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몰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몰입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친구처럼 아무것도 신경 쓰는 것이 없이 퍼즐 맞추기에 몰두해 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또는 시간의 흐름을 잊을 정도로 몰두했던 경험이 있나요? 게임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이런 경험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도 같은데 오늘 학습에서의 경험 몰입은 약간 다른 면도 있습니다. 우선 이 친구가 이렇게 몰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굉장히 재미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몰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행위에 깊게 빠져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 또 자신에 대해서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한대요. 몰입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는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기쁨이나 열중할 때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완벽한 심리적 몰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거나 행복을 느끼는 순간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잊고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한 몰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요. 적절한 목표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목표가 정해지고 적절한 목표 수준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수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데 몰입에서는 한 가지 더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그러면 그런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를 하면서 오래 공부하는 것을 공부를 열심히 한다 혹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만 자부심을 갖는 친구들은 학습 효과 면에서 내가 오래 공부한 시간과 오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앞서 공부했던 자기 정체성에서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단순화하는 것, 또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일정 시간 동안 몰두해서 해보는 것, 또 이렇게 몰입하고 집중한 후에 자신만의 여유를 갖는 것 또한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몰입과 주의 집중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과 시각적 주의 집중력 향상시키는 것, 청각적 주의 집중력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적 주의 집중력 향상과 청각 주의 집중력 향상은 학습자마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각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유리한지 청각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친구들 중에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PPT로 보거나 또는 노트 필기를 잘 했을 때 내가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은 시각적 주의 집중력이 뛰어난 친구들이고요.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내용에 소리가 집중이 잘 되는 친구들은 청각적으로 뛰어난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집중이 뛰어난 영역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것이 주의 집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걱정거리와 고민이 많은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걱정거리와 고민 때문에 학습을 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자꾸 빠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자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한 후에 학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계획성이 부족한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친구는 자신의 실천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는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집중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은요, 공부하는 내용이 나에게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너무 선행학습을 해서 노력에 비해서 너무 힘든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학습 목표가 없거나 불투명해서 집중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학습 동기와 학습 목표 세우기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집중력이 나는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는 집중력을 개발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혹은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에서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서 집중력을 조금 기른 후에 학습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은 자신이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다면 내가 미루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학습에서 몰입을 한번 해보는 경험을 가져보도록 권하고 싶은데요. 몰입을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입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있는 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정체성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과제가 너무 어렵거나 또 너무 쉬울 경우에는 몰입을 할 수 있는 요소가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다면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과제가 너무 쉬울 경우에는 성취 동기가 없기 때문에 과제를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모든 주의력이 행하고 있는 활동에 완전히 집중되는 몰입의 두 번째 단계를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몰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데요. 내가 어떤 것을 몰입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제 몰입이 준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별로 즉각적인 성공과 실패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몰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게임과 놀이에서의 몰입과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상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깊은 몰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 몰입의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의식되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행동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으로 바뀌면서 몰입 경험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아감이 강해지는 경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몰입의 내용처럼 시간의 개념이 왜곡되어서 나타나는데요. 게임을 혹은 TV를 열심히 보고 나서도 이렇게 2시간씩이나 지났는지 몰랐어. 게임을 끝나고 났는데 벌써 저녁 때인지 몰랐어. 이렇게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왜곡되는 것이 몇 시간이 몇 분인 것처럼 몇 분이 몇 시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몰입의 경험과 고도의 집중력을 경험했다면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요.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자신의 마인드맵을 그려서 어떻게 학습에 활용할지를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봤고 봤을 텐데요.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읽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기억하는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지도로 그리는 방법을 마인드맵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만나서 활동을 하면서 과목별로 마인드맵을 그려서 활용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아까 말한 시각적 주의 집중이 뛰어난 친구들입니다. 이런 시각적 주의 집중이 뛰어난 친구들은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학습이 한번 정리되고 학습에 대한 성과를 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머릿속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생각을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능력을 키워주고 또 기억과 창조력을 향상시키는 강조 기법을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참 뇌의 발달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러한 시기에 좌뇌와 우뇌의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전두엽의 기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그리는 마인드맵은 어떻게 그리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인드맵은 글을 정리하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핵심 단어와 이미지만을 사용합니다.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색깔이나 펜을 사용해서 시각을 자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이에다가 이렇게 노트 필기를 잘하고 싶은 친구가 노트 필기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린다고 하면 노트 필기 잘하기라는 어떤 동그라미여도 좋고 이렇게 노트 모양이어도 좋고 간략하게 노트 필기 잘하기라는 내용을 그린 다음에 명확한 색깔로 세 가지 분야, 노트 필기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써놓습니다. 내가 노트 필기할 내용에 대한 방법은 코넬식 노트 필기법이야. 또 내가 노트 필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요약하기, 줄이기를 잘해야 돼. 그리고 노트 필기 내용 중에는 내가 사용하는 약어들이 필요해. 이렇게 커다란 3개의 가지가 생겼다면 그 가지별로 다시 세분화된 3개, 4개의 가지를 또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코넬식 노트 필기법에서는 제목을 정하고 학습 날짜를 정하고 또 핵심 단어를 정하는 것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 3가지 영역을 다시 또 가지치기를 해서 분리를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복습을 할 때도 한 분야씩 떼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인드맵을 사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시각적으로 학습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려서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집중과 마인드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